무지는 공포를 낳습니다. 자기네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서 잘못된 거죠.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떤 자동차를 불이 났냐? 다 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배터리 열폭증. 중국산이 화재 많이 난다. 중국산이 다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중국 건 불이 난다 이런 무식한 거예요. 손해는 한국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중국 선전하려 나왔냐? 똑같은 전기 자동차를 20% 30% 싸게 살 수가 있다면 당신은 어느 거 선택할 거예요? 저거 중국 차라고 안 살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경토 회원 여러분. 오늘은 전기차 화재 및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인천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전기 차량이 폭발나면서 한국 전체가 전기차 공포증이 온 것 같아요.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기차를 지하주차장에 못 세우게 한다든가 아예 앞으로 전기차를 살 경우에는 주민들과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다든가 등등등 전기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에 대해서 각 아파트 단지별로 엄청난 압박을 주고 정부 차원에서는 혹은 지자체 차원에서는 전기차를 아파트 밖에 있는 지상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 자리를 마련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이 화제의 중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역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 중개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지금 특히 벤츠 중고차가 대량으로 쏟아지고 있죠. 가격이 엄청 싸게. 그래서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찍어야 되겠다. 왜냐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모르면 무서워요. 무지는 공포를 낳습니다. 모든 거는 알면은 굉장히 간단한 일이에요. 근데 모를 때는 두려움이 생기거나 하면 안 되겠네 이런 무지막지한 이런 공포심 때문에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습니다. 개인의 발전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제가 리서치 한 2주 동안 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전기자동차가 왜 화재가 나냐? 그럼 지금까지 사고 난 전기자동차는 어떤 자동차들이었냐?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전기자동차를 덜 사용하고 소기자동차나 가스자동차를 사용해야 되냐? 국가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미래가 그려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이 두 가지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모든 걸 수치로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거랑 데이터를 봤을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중국이 전 세계 전기 자동차 시장의 중심에 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60% 중국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매년 파는 자동차가 한 8,500만 대 신차가 팔리고 있는데 그중에 950만 대 정도는 중국 전기 자동차가 자리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전기 자동차 사건을 다루어 보면 일반적인 뷰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전기 자동차가 중국의 주요 자동차 산업이고 또 세계 시장을 나가는 전기 자동차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굉장히 안전을 강하게 다룹니다. 중국 정부가. 일단 데이터를 말씀드린 중국 데이터예요. 중국의 전기 자동차가 화재 발생한 비율이 2021년에 만분의 1.85예요. 만분의 1.85. 만 대 중에 1.85대가 화재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2023년 기준으로는 만 건 중에 0.96대가 화재 나는 걸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 대가 팔렸다면 한 대가 안 되게 화재 나는 거예요. 확률이 굉장히 절반 넘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중국의 휘발유하고 가스 자동차의 화재 발생 빈도는 얼마냐? 만분의 1.5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 대를 팔면 1.5대가 화재가 나요. 그래서 2021년까지는 분명하게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비율이 가스나 휘발유보다 높았어요. 근데 기술이 계속 이 안전대책 계속되면서 중국 정부가 엄청나게 강하게 하면서 작년 기준으로는 사실상 전기자동차의 화재 발생 비율이 휘발유나 가스보다 낮습니다. 앞에서 말했죠. 만 대 중에 0.96대, 휘발유나 가스는 만 대 중에 1.5대. 다시 말해서 전기 자동차는 휘발유나 가스보다 불이 잘 난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지가 돼야 돼요. 그래 사람들이 막 전기자동차 사는 걸 무서워해요. 왜? 전기자동차 이러면 불이 난다고 지금 갖게 돼버렸어요. 자, 아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면 누군가는 이럴 거예요. 중국 데이터를 어떻게 믿냐?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특히 전기자동차를 사용하고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 데이터를 보면 휘발유와 가스 자동차의 사고 발생 비율이 전기자동차의 4배에서 5배입니다. 국제 데이터를 봐도 전기자동차 화재 비율이 휘발유나 가스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아는 사람들이 그럼 왜 전기자동차 자꾸 화재가 많이 나는 걸로 인지가 돼 있을까요? 두 가지 원인이에요. 휘발유나 가스의 자동차 역사는 몇백 년입니다. 우리가 익숙해요. 그리고 화재가 나도 대처 방안이 많아요. 예를 조금 화재가 나도 끄기 쉽고 바로바로 대처가 돼. 왜? 몇백 년의 역사예요. 거기에서 우리 사용자들이 몸에 익힌 안정 대책,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규정된 대책, 기업들도 그에 대한 안전 마련, 이런 것들이 다 완벽화가 됐기 때문에 화재는 많이 발생하지만 발생했을 때 억제력, 사용자, 기업, 정부 모든 게 다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자동차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거는 마치 이제 걸음을 배우는 갓난아기와 50년 산 중장년을 비교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갓난아기에는 전기자동차의 화재 발생 비율도 휘발유나 가스보다 낮다라는 거예요. 왜 그럼 이렇게 난리 나냐? 아직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책 방안에 대해서 사용자, 기업, 정부 모두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사용자들도 전기자동차를 사서 운전하기만 했지 전기자동차에 대한 배터리 성능이라든가 전기자동차에 대한 이 구조적 인식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안전 문제 발생할 때 거기에 대처봐 이런 매뉴얼이 머릿속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과충전하면 안 된다. 근데 전기를 계속 끼고 있어요. 핸드폰 배터리도 전기를 계속 끼고 있으면 불이 나요. 문제가 터져요. 배터리가 막 팡창해서 화면이 막 구부러들어요. 우리가 배터리 사용법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런 데 대한 무지한 상태인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들도 기업이 요즘에 BMS라고 해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돼 있어요. 전기자동차 생산하는 기업들이 BMS가 점점 지금 완벽화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터리 생애주기 관리 프로그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기자동차 제조사들도 이 전기자동차를 내놓을 때 그 배터리 시작부터 수명이 닿을 때까지 여러 가지 기술적, 그리고 사물 인터넷 기술, 여러 가지 이런 반도체 기술, IoT 기술, 하이테크닉 기술, 센서 기술, 여러 가지 기술을 해서 그걸 우리가 자동차를 샀을 때 사용자들이 쉽게 이런 배터리 이상 현상이라든가 자동차 이상 현상을 감지하도록 뭐 우리가 어떤 IoT 디바이스라든가 어떤 경고 시스템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도록 이 관리 시스템을 완벽화시켜줘야 돼요. 기업들이 노력하고는 있는데 아직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거고요. 정부도 똑같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시스템, 체계 내에서 앞으로 이 전기 자동차 산업의 발전, 그리고 그 국가의 자동차 산업의 발전이 큰 틀에서 전기자동차 산업을 어떤 포지션에 놓고 그에 따라 이 도시 설계, 아파트 단지 설계, 기업 공단 설계, 상가 이런 설계를 어떻게 이 시대에서 흐름에 맞게 해야 되면 안전 대책을 어떻게 하면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진입경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시 설계사에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관리 계정을 확실하게 해야 되고 전기자동차 출차를 할 때 모든 가능성을 테스트해서 조금만 충격 주거나 조금만 불이 나면 절대 못 나가게 하나, 기업들 한건만 발생해도 아예 출차를 못하게 하다, 이런 강한 규정이나 이런 게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매뉴얼되고 쭉 이어져야 되는데 이런 데 대한 준비가 각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서 안 돼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기네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서 전기자동차 객체잖아요. 걔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책임을 묻는 거는 잘못된 거죠. 우리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사용자, 개인, 기업, 정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오늘 전달될 얘기고요. 그러면 불은 왜 나냐? 저도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저는 화학공정 출신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전기자동차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왈부하는 거는 좀 아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리서치를 했어요. 시간 제한이기 때문에 그래도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이해하는 게 아마 빠를 겁니다. 근데 제가 다 말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통계 데이터를 찾았어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공부를 해야 돼요. 이런 게 나오면. 근데 확실한 변화는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이렇게, 예를 들면 가만히 주차장에 시원하는데 불이 나는 경우, 운전하는 도중에 불이 나는 경우, 원인 불상에 불이 나는 경우, 외부에서 어떤 충격을 줬을 때 불이 나는 경우, 물에 자동차가 잠겨서 불이 나는 경우, 그리고 자동차를 개조해서 불이 나는 경우, 사고가 났을 때 충격이 돼서 불이 나는 경우, 과충전해서 불이 나는 경우, 그리고 충전 과정에서 과충전 안 했는데 불이 나는 경우, 충전 설비 때문에 불이 나는 경우, 이렇게 원인이
원인이 다양합니다. 근데 쭉 봤더니 현대로 올수록 앞에서 이제 쭉 열과 원인들은 다 줄어들어요. 과충전이라든가 이런 화재 원인이 아주 거의 없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리고 충격이라든가 개조를 해서 불이 나는 경우라든가 그리고 물에 잠겼을 때 불이 나는 게 이런 건 이미 자동차 제조사들에서 다 방안을 대체해서 점점 확률이 줄어들어요. 근데 아직도 원인 불상의 화재 원인과 주차장에서 하는데 불이 나는 경우 이런 화재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원인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자동차들 불이 났냐 데이터를 쭉 가져와 봤더니 다 삼원계입니다. 중국 데이터는 그래요. 삼원계란 건 뭐냐면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알루미늄 이런 걸 삼원계, 한국에서 주로 삼원계 배터리를 써요. 중국도 삼원계 배터리를 이번에 화재 난 건 중국계 삼원계 배터리가 불이 난 거잖아요. 삼원계는 양극재 재료를 말하는데 여기서 니켈이라든가 리튬이라든가 이런 게 자체가 화재 근원이 돼요. 중국은 리튬 인산철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리튬 인산철은 이런 삼원계보다 화재 활성비가 훨씬 떨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리튬이나 니켈을 많이 쓰면 화재 원인이 확 올라가 버려요. 우리가 에너지 밀도라고 하죠. 한번 충전했을 때 갈 수 있는 거리는 삼원계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급차에 삼원계가 들어가요. 근데 화재 발생 원인은 상대적으로 높다. 우리 현대인은 성격이 막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조금 충전하고 멀리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걸 만족시키느라고 작은 공간 안에 밀도를 높이니까 결국 멀리 가서 좋고 가성비 전략해서 좋은데 화재 원인은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죠. 그래서 중국 데이터를 보면은 확실히 다 삼원계입니다. 지금 자료를 쭉 찾아봤더니. 근데 이 수많은 원인 중에서 하나의 원인으로 귀납을 하면은 진짜 불이 나는 가장 큰 원인은 배터리 열폭주입니다. 어쨌든 원인이 마지막에는 열폭주가 발생한 거예요. 리튬 전지가 열폭재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온도가 1000도까지 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오기 전에 이미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불이나 이런 걸 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기자동차가 가장 해결해야 되는 게 열폭주가 발생할 때 어떻게 온도를 순식간에 1000도까지 안 올라가게 하고 좀 낮게 유지하면서 사람이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냐, 열이 올라가는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열폭주가 발생해도 전기자동차나 가스 자동으로 어떤 대처를 하면 그게 해결이 되도록 하는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전기자동차 기술이 이 열폭주가 발생했을 때 온도가 순식간에 올라간 걸 지연시키는 그 기술을 계속 지금 개발하고 있고, 열폭주가 발생했다 해도 그게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기술을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 미완성이라는 거죠. 왜? 전기자동차는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TV나 언론에 인터뷰하는 걸 보고 그중에 정확한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절대로 있는 분도 계시지만 원인 짚는 게 정확한 곳에 있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고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국산에 대해서 화재 많이 난다, 이런 인식을 가져가 버리면 결국 자기가 손해예요. 중국은 전기자동차가 전 세계 1위 시장이기 때문에 사례가 가장 많아요. 데이터가 많고 사고도 많지만 또 잘하는 것도 많고 제일 앞에서 빨리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 건 불이 난다 이런 무식한 개념으로 하면은 한국 기업들한테 도움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발전에 이런 걸 방해합니다. 객관론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불날 확률은 다 똑같다. 단지 상황에 따라서 문제를 봐야 되는 거지 특정 기업이라든가 특정 국가, 특정 지역에 대해서 원인으로 잡아버리면 이거는 무식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파라시스 중국 기업은 문제는 여러 번 발생했어요. 작년에 국경 자동차가 이 배터리를 설치했는데 몇만 대를 다시 리콜한 사태가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봐서는 이 회사가 아마 기술적으로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마치 중국산이 다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안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제가 뭐 중국 기업을 대변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고요. 팩트는 팩트대로 우리가 짚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중국은 앞으로 전기자동차 산업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안 쓴다라는 식으로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면 돼요. 만약에 한국에서 이번 사태로 전기자동차를 많은 규제를 줘가지고 발전을 막거나 혹은 힘들게 하거나 정체가 돼버리면 손해는 한국입니다. 왜? 첫째, 전기차는 시대적 흐름이에요. 한국이 안 해도 다른 나라로 다 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예를 들게요. 일본이 있잖아요. 전기자동차나 이런 면에서 의외로 늦게 갔습니다. 왜 전기자동차 이런 데서 늦게 가는지 아세요? 아직도 석유, 가스 자동차에 비해서 원가가 비싸요.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남기는 게 적습니다. 마진이 적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차를 많이 만들수록 마진이 적고 오히려 자동차 회사 입장 적자가 많아질 수가 있어요. 일본 같은 나라들은 주로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를 합니다. 순 전기 자동차를 안 해요. 단가를 못 맞추거든요, 일본은. 그래 주로 하이브리드 하는데 2030년이 돼봤자 일본의 순 전기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30%도 안 돼요. 미국도 똑같을 거고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산업이 발전한 나라일수록 독일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일본 발전한 나라일수록 오히려 순 전기 자동차 발전이 더딜 겁니다. 왜? 마진이 전기 자동차 못 하거든요. 그다음 운행거리, 효율성 이런 게 다 전기 자동차 못 해요. 전기 자동차가.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자동차 회사들이 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근데 전기 자동차는 왜 중요하냐면 키워드가 3개입니다. 스마트화. 전기자동차에 대해 스마트화가 가능해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능해요. 사람이 없이 운전이 가능해요. 두 번째, 글로벌화, 네트워크화, 온라인화가 가능해요. 모든 게 다 클라우드로 움직이고 전 세계 네트워크화 실현이 가능해요. 세 번째는 전기이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 자동차잖아요. 환경에 대한 오염이라든가 이런 게 적어요. 근데 미래는 어차피 우리 인류가 발전할수록 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전 세계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0% 이상을 자동차가 하거든요. 이런 석유가스 자동차를 어떻게 써요? 우리 전 세계 환경의 오염의 주범인데.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 3가지 원인 때문에 어차피 자동차 산업은 변하게 돼 있어요. 내가 빨리 변하냐 늦게 변하냐, 우리 국가가 빨리 변하냐 늦게 변하냐 차일 뿐이에요. 선택은 그 국가가 하고 당신이 하는 거예요. 근데 흐름은 이렇다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왜 전기 자동차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빨리 발전할 수 있었냐?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석유 의존도가 높은 나라예요. 70% 이상을 수입을 해요. 중국은 자체 석유가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달러로 주로 석유 수입에 쓰는 거예요. 반도체하고 달러 수입에 주로 써요. 외환보유 여기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자꾸 달러 견제하고 이러니까 중국은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최대한 늦춰야 되는데 석유를 가장 많이 쓰는 산업이 자동차 산업인 거죠. 그래서 에너지 국가 안전 차원에서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되는 전략적 사고방식에서 그럼 자동차 산업을 일단 전기자동차 위주로 가자 해서 10몇 년, 15년 전부터 국가적으로 전기자동차를 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문제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가장 큰 오염입니다. 그래서 석유 자동차를 대체하는 전기자동차를 쓰므로써 중국이 글로벌적으로 제일 많이 욕먹는 게 이 공기를 오염시키는 거잖아요. 자꾸 중국을 그걸 욕하잖아요. 선진국이. 그러니까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로 해서 환경 오염을 최소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은 전 세계 풍력 발전 50%를 중국이 제공하고 태양광 80%를 중국이 제공해요. 전 세계 전기자동차 60% 이상을 중국이 제공해요. 그래서 이제는 중국은 이미지를 완전히 탈바꾸면서 전 세계 지구를 지치고 이산화탄소를 적게 수출하는 건 중국이다.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국가 전략적 산업으로 발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나가는 얘기로 추가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전 세계 친환경 기술 특허의 6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파리 협정 있잖아요. 트럼프 하면 또 파리 협정 탈퇴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파리 협정에 따르면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28% 줄여야 전 세계 온도를 2도 낮출 수 있다고 해요. 혹은 42%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전 지구 온도를 상승 온도 1.5도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42% 줄여 지금의 절반 줄여야 되니까 산업에 대한 압박이 얼마나 커요. 그 주범을 맨날 중국이라고 하니까 중국 정부가 이쪽에 오히려 더 목숨을 걸고 특히 시진핑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국가 전략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과거 10몇 년 동안. 그래서 전 세계 친환경 관련 생태계를 중국이 가장 완비해서 마련했고 중국이 또 가장 기술적이라든가 전 세계 수출 시장에서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중국의 전기자동차는 유럽의 제조사들보다 가격이 20%에서 30% 쌉니다. 뭐 이기는 거예요? 중국이 왜 이렇게 그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냐? 하나는 제가 여러 번 말했죠. 공급망을 완비하되어 있다. 모든 게 다 근거리에 부품 제조상들이 있다. 그러니까 물류를 최소화하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생각만 하면 다 조달해서 제조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생태 공급망을 갖추었다. 두 번째는 중국 시장 규모가 크다.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을 빨리 맞출 수 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자동차 시장의 가장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1년에 몇 천만 대 신차를 생산하기 때문에 대폭적인 자본과 기술을 투자해도 시장이 자체가 크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업들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가 있어요. 큰 시장이기 때문에. 두 번째 원인은 그런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중국은 인구가 14억이잖아요. 수요가 다양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소비자의 수용을 맞추는 차원에서 자동차들이 노력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다양한 고객층을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자동차 제조가 가장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나라 공급해도 거기에 맞는 자동차를 다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한국 전기자동차 시장에 이렇게 급격하게 세계에서 경쟁을 가질 수 있었던 거고,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또 잘 돼 있어요. 인프라는 두 가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 있는 배터리 제조상을 갖고 있다. 이 배터리 단가, 배터리 제조사의 가격 경쟁력이 가장 좋다. 宁德时代, CATL 같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인프라, 충전 시설이 어디 가나 잘 돼 있다. 이런 인프라가 잘 돼 있으니까 중국은 전기자동차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사우디 아람코 CEO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에서 중국에 대해서 생산 과잉이라고 엄청 비방하고 엄청나게 타격을 주는데,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이런 친환경 산업의 발전, 그리고 단가가 엄청 싸기 때문에 전 세계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서 굉장히 큰 공헌을 하고 있다. 만약에 중국산 제품이 없으면 그 높은 단가 이런 신재생 상품들을 사람들은 쓰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중국은 경쟁 제품으로 세계시장 수출을 통해서 전 세계의 친환경 문제 해결에서 엄청난 공헌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지금 중국 선전하려 나왔냐 또 이런 댓글이 올라올 것 같은데, 좋게 보면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똑같은 전기자동차를 20% 30% 싸게 살 수가 있다면 당신은 어느 거 선택할 거예요? 저거 중국 차라고 해서 안 살 거예요? 우리는 항상 가성비 최고를 선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 제품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이런 친환경 제품을 공급하는 거는, 공헌이 있는 거는 확실히 맞는 거잖아요. 이번에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지금 2년 일본을 계속 제쳐 세계 자동차 수출국 1위 국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완더 차오서라고 합니다. 곡선에서 상대방을 초월해버린 거죠. 원래 자동차는 중국이 엄청 후진 나라였죠. 엔진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쟁력이 중국은 안 돼 있었죠.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 일본에 비해 자동차 경쟁력이 안 돼 있었는데, 전기자동차로 이제는 자동차 강국이 올라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드리면, 저는 한국과 관계에서 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확실한 사실이 이렇습니다. 중국은 앞으로도 전기자동차 발전이 더 빠를 거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 엄청난 기술 개발과 특허 투자를 할 것이다. 막대한 시장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받쳐줄 만한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하면서, 또 정부, 기업, 개인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선도적인 경험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시장 생태계가 가장 잘 돼 있을 거다. 한국은 자동차 강국에 속합니다. 근데 시대적 흐름에서 더 추월해서 더 1등으로 가려면 아주 가까운 옆에 이런 큰 전기차 글로벌 생태계가 있다는 거는, 한국이 그거 잘만 활용하면은 오히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때 여기에서 빠르게 기술을 더 톱으로 갖고 가서 글로벌 시장을 빠르게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나라의 데이터와 옆에 나라의 경험, 옆에 나라의 성공, 옆에 나라의 실수, 옆에 나라의 실패, 이런 것들이 다 한국에는 소중한 경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류 이런 걸 오히려 더 확대를 해야 됩니다. 경험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걸 나의 경쟁력으로 바꾸는 노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사고가 필요하다. 전기자동차 공포증으로 산업의 발전을 지체하는 거는 미래에서 떨어지겠다고 선포하는 거하고 같다. 그리고 이 시대적 흐름은 어느 한 인간, 어느 한 기업, 어느 한 정부가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전 세계 흐름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현명하게 문제를 보고 현명하게 대처를 하고, 자기의 발전, 기업의 발전, 국가의 발전에 서로 도움이 되는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